3페이지 3시 방향 쪽 보시면 네모 3번 손익계산서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별표예요. 꼭 거기에 있는 그 구조 있죠. 반드시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구조를요. 거기 로마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로마자 되어 있는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얘를 응용한 걸 물어봐 보고요. 나중에 다른 실기에서 영향을 줘요. 어디에서 영향 주는지 나중에 실기할 때 할게요. 자, 보시죠, 일단 화면. 자, 일단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하기 전에요. 자, 일단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로마자 우리 유인물에 있는 걸로 띄우면 제가 좀 구분을 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익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용이에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익 또는 손실입니다. 물론 일반 손실을 가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 이렇게. 예, 근데 자고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여기 매출 총이익하고요. 영업이익을 잘 물어봐요. 이것 좀 기억하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수익 있죠, 수익이 벌어들인 거잖아요. 회계는 벌어들인 걸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였냐? 매출.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술집을 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가? 술집을 해요, 술집을. 여러분들 친구한테 야, 너 매출 얼마야? 라고 하는데 친구가 나 이번에 부동산 팔아서 3억 남겼어.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너 그거 술집에서 뭐 안주라든지 술 판 거 얼마야?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한마디로 매출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이 뭐예요? 판매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이다라는 건 판매? 주된 영업 활동이 판매 활동이죠, 판매. 맞죠, 여러분들? 판매 활동. 그렇죠. 그래서 너 매출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건 너 술집 매출 얼마야? 그거 물어본 거지. 부동산 얼마에 팔았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웃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자고 여기 있는 건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아니라요. 화면 보시면, 아이고, 여기 손익계산서라고 있죠? 회사. 여기 보이세요? 손익계산서? 여기 손익계산서? 보이세요? 그랬을 때, 이것도 색깔로 좀 구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 근데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라 보시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디라고 할까? 편의점이라고 하면 편의점에서 판 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편의점은 사와서 팔잖아요. 물론 통닭이래. 치킨 구워서 만들어서 팔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판매한 건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벌어들인 걸.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소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이 사와서 파는 데 있죠. 하이마트라든지. 그런 데서 파는 거 상품 매출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시험은 뭐만 파냐면 실기. 우리는 제조기업 낸다라고 했죠.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기업 내기 때문에 무조건 제품 매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제품을 얼마에 팔았다라고 하면 다 제품 매출이라는
아까 매출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니까 수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 매출이 수익이에요. 수익. 계정 과목이 계정 과목. 여기에 상세한 이름이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인물로 좀 보실래요? 3페이지. 3페이지 7시 방향. 자, 3페이지 7시 방향 쪽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수익이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수익에서 거기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보이세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자, 전부 다 밑줄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액,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액에 밑줄 치시고, 여기도 발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품을 돈 받고 팔았다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을 그냥 팔았으면 그냥 제품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품 매출, 수익은 발생하면 장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보시면 이자 수익이라고 있죠. 이자 수익 보이세요?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은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현금을 은행에 예금. 왜냐하면 돈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에도 이자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게 대여금이죠?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태생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위치. 자, 됐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 화면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걸 매출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어들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면 내가 배당금 받았대. 어떤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배당금이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어들인 걸 우리가 영업외. 왜 보이세요? 왜? 영업외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었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근데 얘도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하는 상세한 이름이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면 보시면 계정 과목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의 수익 있잖아요. 여기 영업의 수익.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에 여기 있죠? 이자 수익. 그죠? 우리 은행이 아니면 이자 수익은 영업 외적인 애예요. 맞죠? 제조기업은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나중에 나머지는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배당 수익도 마찬가지고. 영업 외적인 게 되겠죠? 배당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제조기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주된 영업 활동으로 벌었니,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었니,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할게요. 비용. 자, 비용인데, 자, 비용은 여기 매출 원가라고 있죠. 우리 원가라는 표현 많이 쓰죠. 원가가 높다, 원가가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격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가는 말 그대로 원래 가격이 줄임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매출 원가는 뭐예요? 상품이나 제품 매출했을 때 그것의 원래 가격을 매출 원가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자고로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사례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요, 스마트폰을 40만 원에 만들었대요. 스마트폰을 4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판 겁니다. 그렇죠? 그럼 1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팔았잖아요. 그럼 제품이죠. 그럼 방금으로 따지면 제품 매출이 100만 원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자, 근데 얼마짜리를 100만 원에 얼마짜리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았냐면 40만 원짜리 제품을 100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40만 원이 팔린 제품의 원가죠. 원래 가격이죠. 그걸 우리가 제품 매출 원가다라고 해요.
40만 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와요? 60만 원. 그럼 당연히 아까 제품 매출이 수익이다라고 했죠. 수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비용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인 거예요. 거기서 생각 멈추셔야 돼요. 가끔씩 매출원가가 왜 비용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익이 60만 원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그럼 당연히 매출원가 비용이어야 돼. 수익 빼기 비용 이익이니까.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인 거예요.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눈을 위로 치켜뜨고 계신다라는 건 나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지읒됐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사분들이 여기서 멈추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고생 많이 했거든. 강사분들도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가 큰일 나는 동네가 두 동네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생각을 여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아, 이익이 60만 원 되려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하면서 벌어들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얼마의 마진 남겼다 그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나 가전제품 팔면서 여러분들 뭐 써요? 종업원 인건비 줘야죠.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면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운반비 나가죠. 그렇죠? 근데 광고 때려야죠. 그래서 판매하거나 상품,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런 걸 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된 영업 활동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 관련 비용을 재고 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쓴 거다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화면 보시면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여기 보이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대표적인 급여예요.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판매하려면 여러분 종업원들 급여 나가죠. 그 다음에 퇴직금 나가죠.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좀 익숙하신 게 세금도 나가잖아요. 세금도 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도 나가고. 그죠? 왜냐면 재고 자산 불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화재보험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리후생도 챙겨야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다 나중에 배우시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애는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쓴 거다. 한마디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인데 매출 원가 아닌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보면 회사가 이제 매출 총이익이 여기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내가 얼마를 썼냐면 광고비랑 해가지고 40만 원 썼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요게 2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이익은 내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긴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회사에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매출 총익이 높아도 운반비 같은 거 많이 쓰면 영업이 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뉴스에 보고할 때는 영업이익 쪽을 진짜 많이 보도해요. 매출액은 높아졌는데 이번에 종업원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최종적인 이익이에요. 최종적인 이익.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마자 7번에 영업 외비용 있죠? 그럼 얘가 뭐냐면 주된 영업 활동 아닌, 왜? 아닌 비용이니까 아까 따진 기부금 같은 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니까 이자 내는 게. 그리고 여기 뭐 기부금도 있고. 그죠? 다른 건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보도하면 영업의 수익은 일회성 수익, 영업의 비용은 일회성 비용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일상생활에서 뉴스 같은 데 보면. 회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제외해야 돼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들은 벌어들이면 어떤 세금 내요? 법인이 버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죠. 맞죠?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예요. 비용. 근데 법인세를 내기 전 이익이 있고 법인세를 낸 후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기 전 이익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고요. 거기에 법인세 비용까지 빼면 최종적인 이익을 단기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은 세금까지 다 차감한 후에 마지막 이익을 단기순이익이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뉴스에선 단기순이익 잘 보고 안 합니다. 왜? 주된 영업활동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 여기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이익은 많이 났는데 단기순이익이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 같은 데 보면 단기순이익 잘 보고 안 해요. 영업이익 가지고 대문짝만 실리지.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무튼 이 구조를 일단 외우고 계셔야 나중에 이 계산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계정법 많이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지금 당장은 못 풀지만 나중에 특히 요 매출 총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풀 게 매출 총이 요 계산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다라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재고자산 정리해서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이제 요거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요거하고 숙제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고로 숙제는 분계 끊는 거 숙제. 자, 보시죠.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자, 여기 전반적으로 중요합니다. 발생주의. 이미 했죠, 여러분들? 전반적. 전반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자,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 있죠? 수익하고 비용은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만 수익 비용으로 장부에 처리하는 걸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현금주의가 아니라 여기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적어요.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요. 그래서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올해 하고 내년도 이렇게 두 기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강의료를 받았냐면 100만 원의 강의료 받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면 회계 입장에선 100만 원의 강의료 받았을 땐 수익 못 잡습니다. 왜? 여러분이 돈 받았으니까 수익 아닌가? 아니에요. 왜? 회계에서는 제가 강의를 해야지만 발생했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지만 수익을 잡을 수가 있어요. 회계 입장에서는. 근데 저 강의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받았을 때는 이때는 수익 못 잡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를 올해 연도에 여러분들한테 총 강의를 60% 했대요. 그럼 60%에서 100만 원 받은 것의 60%만 올해 수익으로 잡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40% 나머지 강의했으면 100만 원의 40%의 수익은 내년도에 인식합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기간이 2024년도, 2025년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 그 수익도 2024년, 2025 나눠서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빨리 현금주의에서 탈피하시려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회계 어렵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러면 발생주의다라는 건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언제 발생했는지를 구체화 시켜줘야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익. 자, 실현주의는 수익에 대한 뜻입니다. 수익. 자, 이거는 암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이럴 때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방금 했던 상품이나 제품을 재화라고 하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다라고 합니다. 재화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냐면 인도할 때 인식해요.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전제품, 핸드폰 팔았을 때는 그냥 돈 받고 팔든 외상으로 팔든 인도했으면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요. 아셨죠? 요거. 자, 근데 용역이에요, 용역. 자, 자고로 여러분 건설업체 있죠? 건설업체는 용역으로 봅니다.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건설업체가요, 건물을 지어주고 1억 받기로 했대요. 그럼 1억을 돈 받았을 때 수익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주주한테 정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에 만약에 60%의 건물을 지었대요. 그럼 1억에 60%가 발생했다고 정보 전달해야 됩니다. 6천만 원 수익 잡아요. 2024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40%를 지어서 완성시켰대요. 그러면 내년도엔 40% 건물 지어줬으니까 1억 원에 40%인 4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건설업체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건물 안 짓는 것처럼 보여요. 건물 완성 안 됐을 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용역은 이렇게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자고로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표현을 회계에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회계에서는요. 요게 실현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인데요. 자고로 용어가 그지 같지만 좀 외워주세요. 이것도 회계 전반적으로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수익하고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1,000원을 벌기 위해서 600원을 썼고 600원 벌기 위해서 1,000원 썼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벌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비용은 벌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걸로 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비용에 대한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죠? 비용에 대한 거잖아요. 비용.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장부에 기록이 될 때요. 그때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대응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승질나는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실게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미리 맞는 게 낫죠. 나중에 맞는 것보다는. 들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하고 퇴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퇴직금 나가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럼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대요. 그럼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종업원이 제품을 만들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품 만들었는데 기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련된 수익은 10년 동안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장부에. 이해되시겠어요? 장부에 기록되는데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면 회계 대원칙이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년 10년 동안 퇴직금을 미리미리 비용합니다. 회계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때문에 이 때문에. 관련된 수익이 기록될 때 관련된 비용이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익이 잡혔으면 관련된 퇴직금도 비용으로 10년 동안 인식이 된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 보면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관련된 비용 미리 인식해버려요.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비용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주주한테 정보 전달해야 돼요. 위험성이 있으면 미리미리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실제로 그거잖아요. 뭐냐면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했어. 그럼 퇴직금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퇴직금이 발생했다라는 걸 정보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종업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느낌이에요. 퇴직금이 없으면. 알죠? 네.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연금제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계속 씹으려 될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총액주 요거 별표.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400만 원.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이 비용이죠. 400만 원인데 여러분들 400만 원 다 받으세요? 아니면 세금이나 사대보험 떼고 받으세요? 떼이고 받죠? 맞죠? 그 떼이고 여러분들이 360만 원 받으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들 있죠?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 해당 월급을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360만 원 안 잡아요. 400만 원으로 잡습니다. 왜? 돈은 360만 원 나갔는데 왜 비용을 400으로 적어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왜? 보고 주주 채권자한테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돈 나간 걸로 보고해요? 아니요. 총 비용이 400만 원 발생했다라고 보고해줘야 된다고. 총액으로. 그래야지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고 총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중요할 거 앞으로. 표정이 안 좋으신 건 일상생활에 익숙해서 그래요, 이거. 그래서 빨리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쌩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먹튀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반드시 투자자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지니셔야 회계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일상생활로 내 돈 가지고 장사한다 그러면 이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회계가. 자, 이제 마지막. 자, 발표 3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마 내일 할 거예요. 실기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뭐냐면, 여기 화면 좀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좀. 미리 설명할게요. 우리, 아이고. 이제 나중에 실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되게 많죠. 번호대가 되게 많잖아요. 500번대 있고 600번대 있고 700번대 있고 800번대 있고 900번대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구분을 잘못해서 입력하면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도급 분양은 건설업체가 하는 게 도급 분양이거든요. 안 쓰고요. 우리 시험은 건설업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운송업체도 안 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00번대, 700번대를 안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외우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제가 앞으로 좋은 말 할 때라는 거 이해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라는 거 이해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자, 뭐냐, 여기 500번대는 제조라고 돼 있죠. 제조는 어디서 하나요? 공장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500번대 비용은 언제 쓰냐면 여기. 공장에서의 비용은 500번대를 사용한다라고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가끔씩 공장이라고 안 줘요. 안 주고 공장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애를 줍니다. 뭐냐면 생산한다. 공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한다. 공장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재료를 사오는 건 무조건 공장이에요. 맞죠? 공장에서 본사에서 원재료를 사오진 않아요? 본사에서 막 구리 사와요? 그렇지 않아요. 웃으신다라는 건 공장에서 사오는 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요런 말 나와도 공장 거구나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하면 자, 여기 보시면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있는데 참고란에 판매관리비라고 있죠. 우리 방금 했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있고 판매하고 관리는 본사에서 해요, 공장에서 해요. 판매하고 관리요.
물론 공장에서도 가끔 팔긴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판매는 어디서 해? 본사에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판매 이 800번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녀요. 본사에서 쓴 것과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란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본사 또는 재고 자산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800번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본사라는 말을 안 줄 때도 있어요. 뭐냐? 본사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영업직, 본사죠. 영업 본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직, 맞죠? 그 다음에 관리직, 맞죠? 다 본사예요. 그 다음에 이사분 어디 계세요? 가끔씩 공장 방문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제발. 그분 본사에 계세요, 본사에. 이사. 그 다음에 매출처라는 건 내가 매출하는 거래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매출처. 매출은 본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말 나와도 본사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여기 보시면 900번대는 안 써져 있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900번대는 아까 있던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거. 이게 영업외라고 했죠. 영업외. 예, 그래서 영업 외적인 걸 우리가 수수료 비용 요 900번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업 외적인 애는 900번대를 쓴다라는 거고 주로 우리 시험은 영업 외비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번호 잘못 걸었다면 점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실기할 때 귀에 닦지 않도록 설명을 하겠지만 외우실래 권장.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좀 낼게요.